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주식시장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한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까지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면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비슷하게 233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 0.09% 상승했고 843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코스피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58,6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 이상의 큰 상승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약 3%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죠. 카카오는 40만원을 넘었고 네이버는 30만원을 넘었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오랜만에 일부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하고 삼성 SDI, 오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협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LG화학하고 삼성 SDI 비교적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보다 소부장 기업들이죠.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LNF, 첨보, 이런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더 큰 하락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될 점이 지난 한 달간이거든요. 한 달간의 누적 순매수를 살펴보시면 기관에서 약 5조 가까운 순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기관의 매도 주체를 보시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투신까지 다양한 투자 주체들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양매도가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에서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하고 기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조금 전에 코스피 전체 수급을 살펴봤을 때는 연기금하고 투신, 금융투자 모든 기관의 주체들이 다양하게 매도세를 보여주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투신하고 연기금 다양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를 살펴보면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 주체를 살펴보시면 다양하게 순매수가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을 살펴보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반면에 오랜만에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날짜는 오늘 9월 23일이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네이버, 셀트리온 헬스케어, NC소프트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을 매수하였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포스코, NC소프트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다양한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SK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잡혔고, 그리고 최근 2주간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9월 14일부터 지난주 월요일이죠. 오늘까지 약 2주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약 8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9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화웨이 제재 이슈로 인해서 7만원 초반까지 크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리고 올 4분기까지 D램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좋지 못한 전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83,600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꾸준히 순매수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저도 솔직히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시점을 올 연말쯤부터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화웨이 제재 이슈는 언제 해제가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D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저점을 이룰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 그 시점부터 SK 하이닉스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은 오히려 4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런 하나하나의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를 매수했던 다른 종목을 매수했던 항상 어떤 종목이든 내가 가진 종목에 민감한 재료, 이슈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이슈, 재료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사고팔고 하기보다는 그 종목의 가치를 보시고 정말 이 재료가 해소될 수 있는 재료인지 이러한 판단과 해소가 될 수 있다면 비교적 좋지 못한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매도하기보다는 기업의 중심을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하면 익절하고 다시 주가가 내려오면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의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전략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과거 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막상 내가 속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한 번만 타점을 잘못 잡아버리면 다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간헐적으로 좋지 못한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재료가 소멸될 수 있는 재료라면 기업의 중심을 보시고 조금 길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새벽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었죠. 그런데 기사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려할 만한 커다란 내용이 없었거든요.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신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두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신기술, 우리나라 기업을 위협할 만한 신기술이 나와서 2차전지 시장이 요동을 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의 CATL 이 기업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국내 배터리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우려에 불과했죠. 그리고 오히려 트위터를 통해서 LG화학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자, 오늘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하락이 나왔고 전기차 배터리 종목 외에 소부장 기업들이죠. 첨보, 대주전자재료, LNF 그 외 여러가지 종목들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호전적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반대로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왜 하락이 나올까?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아까도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중심을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죠. LG화학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2022년이 되면 전기차 배터리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못 미친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적어도 2022년까지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큰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보다 현 상황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조금은 멀리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인데 지난 4월을 제외하고는 매년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반대로 일반 내연기관차, 승용차 판매량을 보시면 계속 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7월 달에는 다시 역전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항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매수한 종목이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락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고팔고 하는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SK 하이닉스를 예시로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팔고 사고하는 행동,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종목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국내의 2차전지 종목들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하락이 나왔다고 섣불리 매도하는 행위, 이러한 행동들을 조금 지양하고 결국 산업과 기업의 본질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한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우리가 현금을 확보하는 구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에 또 추석이 있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저는 추석 지나고 매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석 3일을 포함하게 되면 5일 동안 국내 증시가 휴장을 한단 말이에요. 주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추석이 가까운 시점에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때문에 이런 점 생각하시면서 내가 추가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추석 지나고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